저는 좌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좌든 우든 그거는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는 그걸 세상 문제를 해결하는 시각의 차이라고 봅니다. 방법론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달라도요, 궁극적으로 좌든 우든 상식적인 사람이면 세상을 좀 더 낫게 만들겠다. 그리고 세상을 오염시키고 타락시키고 공동체를 파괴하고 부패하고 또 더 나아가서 더 나은 세상이 아니라 더 못한 세상을 만드는 행위들에 대해서는 공통으로 분노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보수 정권에서 벌어졌던 부패나 타락 또 무능에 대해서도 비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보수 진영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경유착이나 더 나아가서 이 상류 기득권만을 위한 정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감히 비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 주어도 이 보수 내부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객관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면서 누구라도 비판을 해야 된다. 내가 그 비판 능력을 상실하는 순간에 황장수의 가치는 없어진다라고 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좌우의 진영 논리에 매몰되어 있죠. 보수에서 유튜브 하는 사람이나 보수의 농객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수 진영의 잘못에 대해서 신랄하게 성역 없이 비판을 안 합니다. 자, 그러면서 대다수의 이런 진영 논리에 매몰된 이 지지층들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좌파들은 자기들을 무조건 변호해 주는데 왜 보수에서는 보수의 잘못을 비판하는가? 자, 굉장히 잘못된 논리죠. 자, 저 새끼들도 도둑질 하는데 왜 너는 우리의 도둑질만 문제 삼느냐고 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썩은 보수들의 도둑질만 문제를 삼았습니까? 뭉가리우스와 그 패거리의 도둑질을 제일 먼저 문제 삼다가 온갖 순환과 온갖 지금 탄압을 견디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만큼 열심히 이 좌파의 위선과 가식과 부패의 본질을 까발린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그랬어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보수 진영에도 너네들의 잘못에 대해서도 내가 침묵하지는 않겠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 보수니 진보니 좌우니 하는 이념이요, 이게 허상일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이념을 갈라놓고 한쪽은 저쪽을 적으로 한 채 그쪽이 상층이 덕세에서 좌우의 하층들 착취해 먹습니다. 자기들끼리 커넥션을 도둑질 해먹는 걸 보면 좌파 상층 기득권들이 지금 해먹고 있는 행태가 과거 보수 상층 기득권들이 해먹은 행태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이 보수 바닥도 마찬가지예요. 대중들을요, 특히 적극적인 이 좌우에 이 적극적으로 정치의 의사를 표시하고 SNS에서 글을 올리고 댓글을 달고 집회에 나가는 사람들이 각기 제가 볼 때 한 20-30만 명 있어요. 그 계층을 상대로 집중적으로 뭐라고 할까요? 세뇌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극기하고 대깨문이 탄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점점 합리적인 어떤 토론이나 합리적으로 세상을 객관적으로 어느 쪽이든 잘못했을 때는 비판할 수 있다라는 이런 논리를 포기하고 점점 자기들끼리의 동료 집단의 악순환에 빠져드는 겁니다. 그 동질성의 오류지요. 왜? 맨날 비슷한 사고를 가진 사람끼리 의사만 주고받고 강경한 부분에 박수를 치고 하니까 이제 강경한 말을 하는 것이 박수받는 부분이다. 그래서 유튜브고 지금 모든 이 보수 진영의 논리가 강경만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탄핵에 이어 부정선거 이야기예요. 자, 이런 게 대중을 끌고 가면서 그 이후에 과연 이 보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아무도 책임 안 질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대깨문도 강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조금만 뭉가리우스한테 이견을 제기하거나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박살을 내버립니다. 자, 엊그제 예산안 추경 35조를 통과시키는데 거기에 열린민주당, 그러니까 저 손혜원 정봉주가 만든 열린민주당의 그 3번 받은 여자 의원이 혼자를 반대표를 던졌대요. 지금 박살을 내는 거예요. 너 다른 사람 그 못 받은 사람 있다. 법무부 그 뭡니까 검찰국장 하다가 지금 이번에 순위에 들어가지 못한 황희석이
자, 그런 애한테 물려주고 너 그만둬라. 자,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굴복이 되면 대한민국은 좌우가 다 그야말로 이제 괴물들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는 겁니다. 세상이 괴물들이 지배해서는 안 되죠. 그러지 않습니까? 옳고 그른 거는요, 좌우에 다 옳을 수도 있고 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옳은 것은 틀리더라도 인정해 줘야 되고 그런 것은 과감하게 비판해야 되고, 특히 상식이 있다면 자기들 내부에서의 집단, 진영, 이기주의에 대해서도 과감히 비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좌파는 덮어준다 하지만 제가 물어봅시다. 보수 쪽은 그러면 안 덮어주냐? 저한테 가해진 폭력요. 제가 탄핵을 찬성했다. 제 개인적 소신입니다. 제가 박근혜 정권하고의 무수한 물밑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많은 건의를 했고 구제불능이다 싶어서 내가 그런 선택을 했어요. 자, 내 선택에 대해서 안 바뀔 거고 지금도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안 바뀔 겁니다. 자, 그런데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내가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만큼에 따라 다르니까. 나는 내 위치에서 박 정권에 대한 정보도 많았고 바라봤을 때 이건 안 된다고 했고, 그런 부분을 안 된다고 할 때 박을 어떻게 하면 다음에 누가 잡을 건가까지 생각하면 문제가 생겨도 다 덮어주자는 논리밖에 더 됩니까? 그렇잖아요. 문제가 있으면 어느 쪽이든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저는 박도 안 되지만 문도 안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자, 이런 생각을 하면 제가 미친놈입니까? 그런 생각이 저는 기본적으로 잘못되고, 총선을 저렇게 참패했으면 총선을 참패시킨 황교안과 미통당 지도부에 대해서 정리부터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입에서 부정선거 이야기도 나와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졌는가에 대한 반성, 그리고 시대에 대한 흐름에 대한 분석, 그리고 백서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죠. 다음날 아침부터 부정선거로 가면서 패배, 이런 대참패를 하고도 부정선거 때문만에 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고, 황교안의, 김종인의, 그리고 김형호나 박형준의 책임은 없단 말입니까? 정말 부정선거 때문에 이렇게 참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폭력, 저한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문제를 가지고 폭력적으로 했는지 몰라요. 제가 그래서 생각을 한 게 있습니다. 이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다. 저하고 오랫동안 알던 자들이요, 아주 노골적으로 저를 비하하고 멸시하고요, 조롱하는 글들을 싣습니다. 내가 삼성 문제에 비판하는데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난 내 생각이 맞다고 봐요. 왜? 보수지만은 삼성은 보수 정권, 좌파 정권 다 좌우를 넘나들면서 타락시키고 망하게 했지 않습니까? 박근혜 정권이 누구 때문에 망했습니까? 자, 저렇게 된 정권의 잘못에 대해서 비판하는 부분을 황장수는 재벌을 싫어한다? 님이 재벌이 무슨 신입니까? 그래서 저는 좌우에 상식을 말하는 사람이 늘어나야 되고, 모두가요 좌우 기성 정치판에 줄을 서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좀 그래도 똑바로 이야기하는 척 하다가 권력이 부르면 잽싸게 가는, 정당이 부르면 잽싸게 가는 사람 한둘 본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똑바로 이야기하는 척 한 건 다 뭡니까? 그 사람이 똑바로 이야기한 것은 나를 불러달라는 꼬리 흔드는 거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옳은 이야기 하는 척, 자에서 자를 비판하는 척, 그리고 우면서 우를 비판하는 척 해놓고 정치판에 부르면 빛의 속도로 쫓아가는 거는, 그거는 몸값을 높이기 위한 쇼에 불과하다. 자, 저 황장수는 정치 안 한다고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정치를 하면 내 스스로 당을 만들어서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모양이라고 비웃음을 받을지 몰라도 내 이 사상과 논리를 관철시킬 정치를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엊그제 가수 안치환이 아이러니라는 신곡을 발표하면서 좌파 진영 내부의 가식과 위선 허울을 아주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안치환이야말로 한국의 이 옛날에 대학가의 노래패 해가지고 좌파는 일찌감치부터 이 집회, 시위의 문화를 넣지 않으면 선동력이 떨어진다는 걸 알았지요. 과거에 구소련이 혁명 과정에서 영화나 음악이나 이런 게 다 들어갔지요. 그걸 그대로 배워서 한국에도
좌파 진영에 옛날에 386들이 집회를 할 때 대학가에는 연극패, 뭐 소리패, 노래패 해가지고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 그 세력들이 다 나중에는 또 이 문화 진영에다가 깔려서 문화가 좌파에 의해서 장악되게 됐죠. 연극, 영화부터 뭐 이 가요까지 한국에 굉장히 좌파들이 좌지우지하는 그게 됐습니다. 텃밭이 됐는데요. 이 안치환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죠. 광야에서 소라 소라 푸르른 소라, 뭐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내가 만일 같은 수많은 운동권 가요들을 가지고 또 그걸 대중화시키는데 성공했고, 거기에는 단순히 선동뿐만 아니라 이 감성적인 면모를 굉장히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운동권에서 노무현 노제라든지 추모공연, 무슨 또 촛불 집회 이럴 때 가장 앞장서서 이 공연한 사람이 안치환이다, 이래 봐야 되죠. 그런데 이 안치환이 시민의 힘, 진보의 힘으로 얻은 결과를 이 과실만 따먹는 위선자들이 맛있게 아주 잘도 따먹고 있다. 전체 시민과 세상을 바꾸고자 했던 사람들의 피, 땀, 노력이 그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있다. 자,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바꿔놨더니만, 박근혜 쫓아냈더니만 그 쫓아내고 좋은 세상 올 거라고 좌파들은 생각했는데, 좋은 세상이 오기는커녕 위에서 달콤한 것만 그놈들이 주도했던 놈들이 다 따먹고 나머지 사람들의 삶의 고통은 더 커지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을 가장 잘 사는 사람들,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고 실행에 옮기는 똥파리 같은 자들이라고 하며, 그런 원래 수준이 안 되는 것들이 주제에 넘는 권력을 가졌을 때 얼마나 세상이 비참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명박 박근혜 때도 권력자 주변에는 기회주의자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 좌파 쪽에서 그런 꼴을 보고 넘어가기가 비가 상한다. 그런 것들을 쓰는 게 예술작품 아니겠느냐. 아프지만 이 좌파 진영 내부의 잘못을 가지고 고치도록 똑같이 하지 않기 위해 아이러니라는 글을 쓰게 되었다. 그래서 진영을 떠나서 잘못한 거는 잘못한 거고 옳은 거는 옳은 것이다 라는 걸 말하고 싶었다. 네 편 내 편을 가르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시점과 관점으로 현재를 바라본다. 양심과 정의 편에 서 있다고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는 말이죠. 자, 이 사람에 대해 선입관을 가진 사람도 많겠지만은 이 대목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은 이 사람 스스로가 양심적인 사람이다. 좌파 진영의 양심적인 사람이 보수 진영의 썩은 위선자들보다도 낫습니다. 난 그렇게 봅니다. 마찬가지로 보수 진영에서 양심적인 사람은 좌파 진영의 썩은 놈들보다 훨씬 더 진보된 사람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과거에 김남주 시인의 자유라는 시를 가지고 지금 노래를 만들었는데, 이 노래를 들은 좌파 한 선배가 왜 우리 쪽을 비판하는 그런 노래를 부르느냐 해서 그 말을 김남주 시인한테 이야기를 했더만은, 그 노래 듣고 부끄러워해야 될 사람은 부끄러워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자기가 이번에 아이러니라는 노래를 내게 됐다. 자, 노래 자유라는 노래를 보면 사람들은 맨날 겉으로는 소리 높여 자유, 해방, 통일을 외치면서 속으로는 속으로는 제 이속만 차리네, 이런 대목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번에 아이러니라는 노래에서도 그야말로 삼류들이 완장차고 정권 바뀌니까 그 콩고물을 진보 좌파의 이름으로 따먹는 꼬라지를 보기가 역겹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 좌우 진영을 넘어서 자신의 진영에서 잘못된 부분, 저는 이 시대에서요, 보수만 있다면, 이 시대에서 좌파 진영만 있다면 얼마나 상대가 더 썩어 문드러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서로 견제를 이루어가는 것이 민주주의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가져야지,
저쪽은 틀렸고 우리만 100% 맞다 이렇게 바라보는 부분은 저는 그것도 문제가 매우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한국에 제대로 된 좌파나 제대로 된 진보가 없다는 데 문제가 있겠지요. 만약에 제대로 된 진보가 있다면 북한 문제나 중국 문제 그리고 민노총을 바라보는 문제 이런 데서 올바른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저 스스로는 한국의 어떤 좌파 진보보다 우월하다고 제 자부심을 가지는 것은 그들은 민노총에 대해 말 못하지만 저는 민노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북한을 비판하고 중국을 비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진영이라는 틀이라는 것은 결국 도둑질 해먹기 위해서 입을 다물으라는 말이에요. 거기에 굴복해서는 이 세상이 제대로 갈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